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안 드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방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걸 주로 섭취하시나요? 다이어트에서 운동, 휴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음식입니다. 제가 극한의 식단 없이 체지방률 8%까지 감량하고 몇 년 동안 살 안 찌는 체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방법을 전달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맨날 술 마시고 치킨, 피자, 햄버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른 결이에요. 극한의 다이어트 식단,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 다이어트 식단이랑 어린 애들이 보더라도 딱 봐도 몸에 안 좋은 가공식품, 그리고 몸에 좋은 영양분이 충분한 일반식, 이 세 가지를 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공식품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몸에 안 좋습니다. 물론 저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긴 한데요. 며칠 전에도 친구들한테 듣긴 했어요. 아, 이 새끼 진짜 라면 무새네. 저도 한잔 하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라면 거립니다. 감자탕을 먹어도 마지막에 라면 넣기, 매운탕을 먹어도 라면, 삼겹살, 갈비찜을 먹더라도 라면 하나만 끓여 먹을까? 제가 날씬한 몸매를 몇 년 동안 잘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게 항상 건강식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주 먹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이요. 가짜 다이어트의 목적은 이 지긋지긋한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탈출하는 방향입니다. 그 끝에는 무조건 건강이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필수적인 요소가 장 환경 세팅입니다. 말 그대로 장부터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먹더라도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몸이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경향을 확 줄이려면 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을 한다, 건강식을 한다 할 때 너무 섭취에만 집중합니다. 투입만 신경 쓰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 음식은 먹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식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몸에 잘 흡수되고 소비되어야, 그렇게 한 패턴이 끝나야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고 드셔야 저처럼 요요현상이나 폭식증이 소멸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장 환경, 우리의 장을 망쳐버리는, 부숴버리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하게 만드는 5가지 가공식품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줄이시더라도 극한의 칼로리 계산 없이 지금보다는 살이 훨씬 잘 빠지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밀가루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글루텐 프리, 빵, 면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만큼 밀가루, 글루텐 이런 게 장 환경을 얼마나 망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정제 곡물, 밀가루가 장에 안 좋은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글루텐 자체가 소화하기 어려운 단백질 성분이다. 두 번째는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잦다. 세 번째는 이 안에 있는 글리아돌핀이 자꾸 중독성을 불러일으킨다. 글루텐의 글루라는 게 접착제를 뜻하죠.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밀의 주성분인 글루텐은 물과 희석되면 끈적임이 강해집니다. 쫄깃쫄깃해지는 거죠. 너무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점성, 밀도 이게 높은 만큼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소화를 못하게 되면 장 안에 있는 곳곳 점막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장이 손상되는 거죠. 장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도 생기는 거죠. 아토피나 건선 있으신 분들 주 원인이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 이 선수가 글루텐 프리 식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밀가루가 안 좋은 두 번째 이유, 이 친구가 혈당 스파이크를 너무 촉진시켜요. 밀가루 안에서 아밀로펙틴 A라는 친구가 주 성분의 70%를 차지하는데요. 이 친구가 그냥 혈당 고속도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지방 저장, 풀세트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가짜 다이어트에서 호르몬 약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세 번째로 글루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글리아돌핀, 이 단백질 성분이 제일 빡셉니다. 중독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요. 이 친구가 만들어내는 오피오이드 효과는 수술하고 투약받는 진통제, 마약의 일종인 아편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입니다. 요즘은 도파민 과다의 시대잖아요. 이때 밀가루가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와 장을 부숴버리는 두 번째 요인, 우유입니다. 저도 93년생 닭띠라서 초딩 때 우유 급식 받아봤어요. 그 운반 중에 우유 하나 터지면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었는데, 어쨌든 2000년, 2010년, 2024년까지 오면서 우유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요즘에는 유명하죠. 유당 불내증이라는 증상 때문이죠. 우유의 주 성분은 유당인데요. 우리가 아기 때, 이때는 락타제라는 효소가 많아서 우유를 좀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유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무슨 작전주 코인처럼 이 효소가 그냥 다 떨어집니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80% 이상 감퇴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까지 나고, 이게 유당 불내증입니다. 우유에 포함된 프로틴, 단백질 중에 80%가 카세인이라는 물질인데요. 결국에는 글루텐이랑 비슷한 결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소화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장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있어요. 어쨌든 젖소한테서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젖소가 먹는 풀에 농약이 많이 잔류해 있다. 그리고 빨리 젖 짜려고 주사를 놨다. 호르몬 주사를 놨다. 이런 사례 실제로 해외든 우리나라든 꽤 많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유를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 환경을 망치는 세 번째,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밀가루, 칼국수, 커피, 우유 가끔씩은 좀 드세요. 저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절대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1년에 한 번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술 취해서 새벽에 오늘은 진짜 맥도날드 각 나왔다 이랬는데 진짜 꾹 참고 패스했습니다. 아니, 복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 환경이 망가질까봐 그냥 넘겼어요. 제가 요즘 질병이나 건강 얘기 드리면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데라다 다케시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트랜스 지방산으로 감자를 튀기면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바삭하게 튀겨진다. 하지만 인체에는 틀림없이 해악을 끼친다.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트랜스 지방산을 먹는 행위는 플라스틱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트랜스 지방산은 바퀴벌레도 접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 먹으면 아무리 날아도 된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겠죠? 장을 아프게 하는 네 번째, 정제당류입니다. 백설탕 이런 거 얘긴데요. 가공식품류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친구도 소화 잘 안 되고 혈당 스파이크 일어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문제가 뭐냐면 장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데 쓸 에너지를 소화에 너무 많이 투입시킵니다. 당연히 피곤하고 졸리고 기분은 저기압, 침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설탕 중에는 적절히 섭취하면 괜찮은 당류가 있다곤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요리할 때 설탕을 좀 적게 넣는 거죠. 또는 딱 봐도 설탕 가득 들어간 디저트, 빵이다 하면은 좀 최소화 시켜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탕을 일상생활에서 최선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운명에 맡깁니다. 진짜 맛집에서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가 만약에 처음 가보는 데예요. 그러면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가는 건데 이럴 때는 그냥 마음 놓고 생각 안 하고 먹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부터는 불족발 대신에 칼국수, 불닭발 대신에 한정식집, 고추장 삼겹살 대신에 고등어 구이집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건강하고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설탕이 더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마지막 장을 망치는 다섯 번째는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GMO라고도 하죠. 농업 생산성을 위해서 태어난 녀석들인데요. 새로운 기술력 쏟아 부어서 물, 수분, 햇빛 없이도 잘 자라는 식품들인데 이 친구들도 트랜스 지방이랑 결이 같아요. 해충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벌레들 좀 징그러워서 싫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벌레들도 결국에는 자연입니다. 우리들 사람들, 곤충들 다 자연물들이에요. 그런데 자연물인 벌레조차도 싫어하는 GMO, 유전자 변형식품? 우리가 먹는다고 건강해질까요?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몇 마리, 유산균 얼마나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장내 환경 세팅하는데 좋다 광고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물론 유산균 의식적으로 섭취해주는 건 좋습니다. 저도 한 번에 먹을 때 100억 마리씩 먹어요. 하지만 오늘 초점을 맞춰야 할 장 세팅은 장 환경을 부숴버리는 나쁜 친구들을 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즘에 맛있는 음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음식들이 발전하고 풍미도 살아나고 식재료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자가 아니라 가끔씩 먹자. 조금 더 건강한 음식 섭취 쪽 방향성으로 나가자. 첫 번째 밀가루, 두 번째 우유, 세 번째 트랜스 지방, 그 다음에 정제 당류, 마지막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 이 친구들을 주의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찾는다면 다이어트 탈출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